내 외관을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네, 저희가 시승을 해봤는데요. 외관도 중요하니까 외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볼까요? 일단 차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 균형미가 잘 잡혀 있어요. 네. 높이가 조금 높다는 거 외에 전체를 살펴보면 요 펜더가 좀 부풀어진 거 외에는 거의 그 소형차하고 거의 같은 균형 잡힌 모습을 갖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SUV고 뭐 쓰임새가 약간 좀 만약에 험로를 달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 또는 이미지상의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휠 아치부터 시작해서 네. 사이드 스텝, 그 뒤 휠 아치까지 이어지는데 또 앞에 앞뒤 범퍼 밑부분까지 다 까맣게 플라스틱 몰드 처리를 해놨거든요. 현대 기아차들의 그 러닝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프리커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땐 조금 재료를 좋은 걸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 실내에서 보면은 가장 돋보이는 게 컬러 매칭이에요. 특히 네. 요 트림에서는 그 고급스러움보다는 젊은 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까만색과 아주 밝은 그레이로 투톤의 느낌을 주고요. 네. 메탈릭 느낌을 줌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젊은 감각을 살리게 했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컬러를 바꿔서 오렌지 액센트를 줘서 좀 더 밝고 젊고 개성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의도한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밝은 오렌지의 강조는 이제 그 바로 바느질 스티치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거는 젊은 사람의 차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반환점을 출발해 행사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수님, 이 차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진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딱 하나 가지고. 오로지 거기서 이제 다만 듀얼 클러치이기 때문에 그냥 네. 수동 조작 모드만 가능해요. 음. 근데 수동 조작 모드라고 해도 예전에 굉장히 소신이 있어서 네. 이 속도에 나는 더 엔진을 좀 세게 굴려서 큰 힘을 얻고 빨리 가고 싶은데 네. 얘는 거기서는 2단 걸면 내가 무리해요. 3단으로 가서 더 안 늦춰주거나 네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밀당을 하네요, 차가. 그러니까 밀당보다 소신이지. 그 되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지. 이 스토닉이 스피디랑 토닉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그 스피디, 빠른 감을 강조하는데 어떠해요? 스피디한 감은요? 근데 뭐 사실은 내가 기대했던 요 컴팩트 클래스는 스피디하지만 네. 그건 역시 코나한테는 안 들고, 오히려. 코나 그 1.6개선 터보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굉장히 뭐 부담 없이 어느 속도에서 움직여 주니까 이 차는 4,400rpm 이상 잘 안 올라가니까 주로 보면은 위로는 자유롭게 올라가는데 아래로는 영안에서 잘 안 내려가네. 그래서 급제동할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도로 급하게 패닉 브레이킹을 가깝게 밟잖아. 네네. 그러면 노면이 좌우가 틀리잖아요. 네네네. 차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얘는 그걸 잡아주는 거였어. 직선을 잡아주나요? 제동거리는 근데. 제동거리는 내가 볼 때 제동거리가 그렇게 혁신적으로 짧지도 않고, 네네. 그 다음에 평균 수준이고, 그렇게 하고 차가 뭐라 그럴까, 반복을 하면 어떨지 확신은 좀 안 사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제동 성능은 내 느낌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잘 잡아주는. 제동 성능이 좋은 차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소형차. 브레이크 성능은 여태까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 밀린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동 성능은 좀 얘가 나가는 운동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해도 좋지 않을까. 지난번 코나가 좀 공명감이 심했던 걸로 글쎄.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한번 쪽을 살짝 열어보고. 마찬가지로 이 공룡을 드는데 코나보다는 좀 네. 덜한 거지. 확실히 그걸 소음 위주로 잘 잡아주네요. 그게 그 초고상력 강판? 그거랑 연결이 돼 있을까요? 연관이 돼 있을까요? 아니, 차체가 단단하면 차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좀 적어지니까 네. 그런 것도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떻든 이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네. 제품에다가 방음 처리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설계 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뭐랄까 소음 발생원들을 잘 격리시키고 내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요 차 같은 이 컴팩트 SUV들, 세그먼트 B에 있는 SUV들이 네. 뭐 유럽에서도 잘 나가는 차가 거의 없거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상품성 자체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 뭐 이것저것 따지는 걸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갖춘 차들이 거의 없어서. 그러면서 지금 주행성이나 조정성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밟으니까 평균 연비가 8.7 나오네. 그럼 아까 17점 몇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얌전히 가야지 내가 그냥 아까 같이 스타트하자고 네. 좀 과격하게 한번 몰아보자고 맘먹고 오니까 8km대다. 일상적인 네. 용도에다 초점을 맞췄다. 일상적인 용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피드 하면서 토닉한 존재를 놓고 봤을 때, 네. 스토닉이라고 봤을 때, 스피드는 어디까지나 토닉을 보조해주는 수단이지, 아하. 스피드에 방점이 가 있진 않다. 네,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이 기술들이 초보 운전자들한테 정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베테랑 분들에게는 좀 더 거슬리는 그러니까 베테랑 있겠네요. 표현보다 네. 늙은 사람들, 늙은 분들 혼날까봐. 그냥 구시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고, 네네. 그러니까 터치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만져야 터치지 이런 게 터치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터치에 익숙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아주 디테일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차 옆라인은 어때요? 그냥 거의 그러니까 프라이드랑 거의 같은 그걸 잡아놓은. 또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다 했는데 어떤 거에서 스포티함을 강조한다고 봤을까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내부 디자인에서 오히려 옆에 휠하우스 있는데 휠 바퀴 달린 네, 바퀴. 구멍 위에 보면 부풀어져 있잖아. 네. 장거리를 운행하면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한장현 교수님의 드라이빙 소감에 대해 상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강서구 메이피드 호텔부터 남양주까지 총 75km를 네. 달려왔거든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75km가 대부분 이제 외곽도를 중심으로 한 고속 주행이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제 컴팩트 SUV에 맞지 않는 코스예요. 왜냐하면 좀 쾌적함이나 이런 코스인데 타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컴팩트 SUV인데 갖출 거 다 갖췄다. 또 그리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경쾌함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대부분 이 컴팩트 SUV에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컴팩트 SUV라 이런 것이다 라는 기본적으로 컴팩트 SUV가 갖춰야 될 것들을 아주 잘 갖춰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한 차다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설명해 주신 성능 부분과 기능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얘는 코나보다는 확실히 덜 뻣뻣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예? 그러니까 또 부드럽지. 네, 좀 더 부드러워요. 브레이크 페달이랑 엔진 페달은 조금 두네. 네, 좀 더 둔해요. 저같이 좀 작은 친구들한테 좀 더 어울리는 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나보단 스토닉이 훨씬 부담이 없어요. 그거는 뭐 차가 뭐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냥 묵직한 사이즈가 주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정말 코나는 조금 더 나한테가 조금 크지 않을까? 뭔가 웅장한 네.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스토닉은 별 부담 정말 부담이 없네요. 저 친숙하다고 표현할 수도 그렇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컴팩트카의 장점이거든.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저 공간에 내 차가 두면 문이 제대로 열릴까, 딴 차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없어지는 게 네. 시각적으로도 갑갑한 부분이 없고 차체 사이즈가 주는 느낌도 네. 이 정도면 내가 손 뻗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시트도 지금 제가 항상 최대로 올리거든요. 네. 제가 시야가 확보가 좀 덜 되니까. 네. 근데 확실히 코나는 이 천장이 저랑 가깝다라는 느낌을 덜 받았었는데 네. 소닉은 좀 더 천장에 대한 공간도 전체적인 높이만 높아졌지 실제적으로 보면 꼭 승용차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지금은 앞차랑 가까워야 하고 얘가 막 땡땡거리고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 경고에 의미가 네. 있을까라는
이렇게 드는 게요. 네. 이미 가까워질 만큼 가까워진 그러니까 상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사람이 깜빡하고 네. 가까워진 걸 하고 느끼지 못할 때 주의해라는 거야. 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아. 괜찮으니까. 네. 아, 순간적으로 뭐 딴 생각에 빠졌다거나. 내지는 약간 깜빡하면서 앞에 가까이 붙었다거나 이럴 네. 때 그런 경고등의 개념이지. 뭐 전적으로 도움 그렇지. 보조.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 같이 너 지금부터 속도 줄여 안 그러면 다쳐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코나보다는 스토닉을 탈 것 같아요. 둘이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은. 값도 싸고 더 경제적이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부담도 없고. 이 차의 어떤 진가랄까 이런 걸 알아주는 젊은 친구들이 네. 많으면 국내에서도 성공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큰맘 먹고 차 장만하는데 네. 이왕이면 다 훔치만 하고 좀 더 맞아요. 남보기에도 그렇고 좀 폼나고 뭐 내지는 좀 편의 장비 많고 이런 걸 찾는다면 그런 친구들이 더 많다면 네. 젊은 계층에 그러면 아마 스토닉보다는 코나. 코나 쪽으로 갈 거야. 세대. 근데 2030 세대도 사실 더 키 큰 친구들도 많은데 네,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불편할 것 같다는. 우리 같이 이렇게 제대종 사이즈들은 굉장히 충분한 공간과 이렇지만 괜찮아요. 충분해요. 저는. 뭐 나보다 한 20cm쯤 긴 친구 같으면 여기 힘들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이상이니까 뭐 나보다 뭐 좀 더 큰 친구도 괜찮아지만 네. 또 다르고 그래서 비율이. 앉은 키만 갖고 따지면 나 좀 작은 편인데 아, 허리 길고 190 이런 애들 같으면 좀 그러니까. 좁아. 다리 뻗는 것도 네. 공간이 충분하지. 뭐 기아 그럴 경우, 차에서.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최대한 뽑고 뒤로 한 다음에 뒷좌석 타는 사람들이 좀 괴로울 것이고. 맞아요. 큰 방해가 없는 것 같아요. 시야도 정말 여기 딱 트여 있고. 그냥 제가 늘 이렇게 앞좌석을 당겨서 보니까는 조금 이쪽 그냥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볼 때 조금 이렇게 더 봐야 되는 거 빼면은 그거는 뭐 다른 차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불편함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의자를 높였을 때 앞에 본체 본네트라고 본네트요? 하죠. 네, 본네트도 잘 보이고, 네. 그래서 시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인데 문제는 대부분 보면 이제 초보자들이나 또는 아직까지 또 운전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차 끝을 누드로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약간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요즘 차들의 디자인 추세라든가 봤을 때 네네. 차 끝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는 그 사이즈가 내가 오차 없이 짚을 수 있는 사이즈면 차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엔진 후드가 안 보이고 조금 보이는데 네네. 요걸 어디까지 붙이면 충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또 확실하게 느껴지면 네. 그 주차 같은 거 할 때 아, 맞아요. 좀 더. 자신감 없는 차는 멀찌감치 뛰어놓고 세운단 말이지 괜히 갖다 받을까 봐. 네. 근데 자신 있는 차는 그냥 내가 그 멈추까지 쭉 들어갔을 테니까 그런 차의 움직임은 차체의 그 공간 감독이 네. 운전자한테 느껴지면 훨씬 유리하고 운전이 편해지는 것 중에 한 가지죠. 근데 시트 같은 경우는 네, 코나가 좀 더 계속 편하다는 느낌 계속 받고 있어요. 뭔가 이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딱딱한? 그러니까 편안함보다 뭔가 딱딱한 뭔가가 네,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해야지? 근데 이렇게 딱딱한 감각이 사실은 네. 솔림이나 이런 걸 잡아주는 데는 좋은데 네. 그건 잡아주는 데는 좋은데 나는 뭐 시트 형상이나 이런 것도 크게 내 사이즈한테는 불만이 없는 사이즈인데 네. 좀 큰 사람한테는 좀 꼭 끼고 잡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하나는 요금 3,000원이 근데 이상하게 결제되었습니다. 허리 부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2,620원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중간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1시간마다 한 번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려서 좀 허리 스트레칭이나 좀 해주고 내지는 우리 나이 때 되면 이 허리 디스크 안 좋은 애들이 있거든. 네네. 그런 애들 진단하기 좋을 것 같아. 원래 현대기아차들이 시트를 잘 만드는데 근데 이제
조금 작게 만드는 게 좀 항상 거슬렸었는데 네. 근데 이번 거는 다른 형상이 너무 다 괜찮은 대신에 또 그 다음에 이 등받이 시트백도 꽤 높게 만들어서 긴 사람들한테도 커버가 되게 했는데 좀 약간 좀 슬림하고 네. 거기에 반해서 허리는 조금 뭔가 허리 부분에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신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전기차 산업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짙은 환경부 장차관 인사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 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가올 미래전기차 시대 그린카 전시회에서 만난 전기차들과 함께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충전기를 확충하기 위해 2020년까지 3,000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 배정해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전기차 판매량은 5년 만에 35배 가까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뤄냈고 제주시는 전기차 시범사업 지자체로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올해 개장한 서울로에 전기차 피스를 보급하고 전기 이륜차를 추가 보급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동수단의 역할을 벗어나 레저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린카 전시회에서 미래 전기차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린카 전시회의 주인공은 바로 친환경 자동차 선두에 달리고 있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전시회에 참가한 전기차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10년 동안 전기차를 개발해온 중소기업 파워프라자 부스가 있었는데요. 파워프라자는 전기차 개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친환경 트럭 피스와 대표 차종인 예쁘잖아 R2를 전시했습니다. 상용 전기 트럭 피스는 이번 서울 고가공원 개통에 앞서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 관리를 위해 그 친환경성을 인정해 직접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차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서울로 7017, 북서울숲 보급 이후 공원 관리용 차량으로 전기 트럭 피스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며 이와 더불어 지난 6일 제주 서귀포시에 피스 한 대가 지급됐습니다. 파워프라자는 차량 개조 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개조가 가능하도록 부품의 모듈화와 작업 공정의 매뉴얼화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이고 기존 차량 차주의 접근성이 용이한 신개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17 국제 그린카 전시회에서 호남대학교와 산학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인재 양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예쁘잖아 R2는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차종인데요. 1회 충전으로 무려 765km를 주행할 수 있는 프리미엄 컨셉 전기차입니다. 매끄러운 디자인에서부터 특유의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파워프라자 관계자에게 예쁘잖아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본 소재라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최장 주행거리가 765km까지 갈 수 있는 고성능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성능은 보쉬 모터를 지금 장착을 해서 제로백이 지금 4.66초, 그리고 최고 속력은 199km/h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원피스 모노코크라는 국내 최초 특허의 기술로 좀 적용되어 있는데요. 차체 밑바닥이 지금 통구조로 그냥 하나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제작에 있어서도 조금 용이하고 공정을 좀 단순화하는 그런 저희가 기술상의 쾌거를 이뤘고요. 이 차는 지금 소량 인증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생산해서 고객님들에게 좀 선보일 예정이 있습니다.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기차들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기아자동차의 소울 EV와 닛산의 리프 EV, 그리고 GM의 볼트 EV, BMW i3 등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기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인 볼트 EV는 1회 충전 383km를 자랑합니다. 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인 개성있고 아담한 외관이지만
내부는 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면부는 쉐보레 고유의 듀얼포트 그릴이나 보타이 엠블럼, 헤드램프 아래에 위치한 LED 등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엔진 대신 컴팩트한 전기 모터가 바닥 아래 배터리를 배치하는 특성을 이용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BMW i는 BMW 그룹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는 BMW의 서브 브랜드인데요. i3는 미래 이동성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전기차 모델로 향상된 주행거리와 첨단 옵션, 최고급 친환경 소재로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입니다. 33kWh의 용량, 94A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기존 모델 대비 약 50%가량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났으며 향상된 배터리 효율을 통해 냉난방 사용 조건에 따라 한 번 충전에 최대 2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풍종합 상사에서는 3륜 전기 승용차와 더불어 다목적 전기차를 출품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필요한 농업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로서 농어촌에도 전기차라는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2010년 4월 창업 이래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전문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농기계화 산업의 새로운 리더로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회에 출품한 DE202는 한 번 충전으로 60km 운행이 가능하고 핸들 방식으로 운전이 용이하며 자동 덤프 기능, 고속 저속 기능 등을 탑재했습니다. 현재 농기계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품질을 인정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영농인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맨드 솔루션과 함께 동양물산 기업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농업용 트랙터도 모습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트랙터용 VCU를 통해 변속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제어 기술, 강력한 엔진 탑재는 물론 110리터나 되는 동급 최대의 대용량 연료 탱크와 라디오, CD 플레이어와 에어컨 히터 등의 탑재와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이 탑재된 전기차와 농업용 전기차도 전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 지역본부는 국내 최초로 EMS 기능을 적용한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EMS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용 플랫폼은 2개 모터 추진 체계를 적용해 전기차 에너지 최적화에 포커싱을 두고 있고 이 기술의 핵심은 동력 성능의 최적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방 구동 모터를 구현한 일렉트로닉 4휠 시스템은 동력을 전후방에 적절히 분배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문 개발기업 세안에서도 이미 역삼륜 자동차를 선보여 큰 눈길을 끈 적이 있는데요. 앞바퀴 2개에 뒷바퀴 1개 구조인 특이한 역삼각형 구조 설계로 안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차입니다. 세안의 오랜 노하우로 개발된 위드유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인데요. 최대 3시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실용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인 동시에 정부 지원을 받으면 30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김대환 국제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원장도 특별 방문했는데요.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국제시장 흐름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5대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기차 산업에서 살아남을 건가 하는 것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근한 예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에 가보면 중국의 전기버스, 중국의 그 BYD라는 회사의 전기버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셔틀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도 산학연구원들이 힘을 빨리 모아서 집중해서 5대 자동차 산업의 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상에 걱정되는 부분들을 빨리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주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내년 후반기가 분수령이라고 예측되는데요. 300km 내외로 달릴 수 있는 차량들이 개발되고 전기차 보급 대수의 증가와 함께 충전 인프라도 어느 정도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컨드카와 틈새 차종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 강국인 친환경 자동차가 주류가 되는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과 부가세 등을 무료로 하는 등 친환경차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전기차가 있는데요. 부품수가 내연기관차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기차는 다가올 움직이는 생활공간 패러다임에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이라는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전기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프리미엄 밴을 강남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강남구 신사동에 공식 서비스 센터를 새롭게 오픈했기 때문인데요. 공식 서비스 센터 오픈과 함께 벤츠 스프린터 유로스타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YG 오토 미디어 쇼케이스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밴 공식 서비스 딜러이자 바디빌더인 YG 오토 홀딩스가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강남 프리미엄 스토어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남에서 만나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벤츠가 국내 최초로 밴 전용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프리미엄 밴의 상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우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사는 YG오토 이민진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준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궁금해하셨을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임러 트럭 코리아 조규상 대표의 환영 인사가 있었는데요. 1955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300만 대 이상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셀러 벤츠 스프린터는 그 자체로 프리미엄의 가치가 있지만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디빌더를 통해 그 가치는 더해질 것이며 국내 바디빌더가 동반 성장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YG오토 홀딩스가 운영하는 강남 서비스 센터가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밴 서비스 센터로 오픈한 것은 스프린터 명성에 걸맞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6월에 발표한 고객에게 단순한 판매와 서비스를 넘어 총 운송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로드 이피션시의 중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YG오토 홀딩스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스프린터 모델을 직접 받는 것과 달리 국내 시장에 맞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에 공급하는 바디빌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최신화된 컨버전 센터와 전문 인력을 통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증진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서비스 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출함과 동시에 정비와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사이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공식 오픈한 메르세데스 벤츠 밴 공식 강남 서비스 센터는 서울 강남 수입차 거리인 도산대로 인근에 위치한 프리미엄 밴 전용 라이프스타일 공간입니다. 벤츠가 새롭게 추구하는 로드 이피션시의 가치를 담아 프리미엄 밴 전시장, 서비스 센터, 스타 라운지로 구성돼 차량의 구입부터 서비스, 사후 관리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원사이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YG오토 홀딩스가 컨버전한 다양한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장에 있는 밴마스터와 서비스 어드바이저를 통해 조금은 생소한 프리미엄 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승과 동시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프린터 구매 고객들에게는 럭셔리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문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2층과 3층 루프탑 파티오에 위치한 스타 라운지는 고객들이 상담과 수리를 진행하는 동안 편안하게 개인 업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벤츠만의 고급 감성을 더해 마련됐고 앞으로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최신 진단 장비를 비롯해 2개의 최첨단 밴 전용 워크베이를 갖추고 있어 일반 정비에서 차량 진단, 수리까지 특별한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마케팅 담당 금동우 대리에게 이번 서비스 센터 오픈이 갖는 의미와 함께 프리미엄 밴의 상용화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밴 전용 서비스 센터를 오픈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프리미엄 밴 고객들이 프리미엄 스프린터 고객들이 정확하게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라운지나 이런 걸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프리미엄 밴 고객들이 와서 서비스 센터를 받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예를 들어서 여기 작은 재즈 음악회라든지 그 다음에 미술 전시회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 위치가 너무 좋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와서 즐기고
서비스도 받고 내가 벤 프리미엄 고객이라는 걸 느끼고 그 가치를 느끼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서비스 센터를 오픈한 이유입니다. 여태까지 한국 시장에서 벤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크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YG오토에서 출시한 스프린터 유로스타 모델은 스탠다드 루프, 그러니까 2350m의 낮은 루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지 않습니다. 5.2m의 이제 길지 않은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어떤 어느 지형에서는 어느 골목에서든 어느 지하 주차장에서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높은 모델인 만큼 그럼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많은 고객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유로 코치 등 벤츠 스프린터의 다양한 모델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유로스타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YG오토의 스프린터는 서울모터쇼에서 셔틀로 37,000명의 참가자들에게 상품성과 내구성을 입증받았는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스프린터 유로스타는 스탠다드 루프를 바탕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이 편의성 등 국내 운행 환경에 더욱 최적화시켰고 벤츠 브랜드를 바탕으로 YG오토만의 안정과 내구성을 더했습니다. 항공기와 솔리드함을 기본으로 하는 진일보적인 디자인과 레어 럭셔리, 리얼 소재, 모던함을 가치로 하는 뛰어난 공간의 인테리어는 일상은 물론 장거리 출장에서도 여유롭고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190마력의 친환경 디젤 엔진과 자동 7단 변속기를 적용해 탁월한 효율성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 대형 차량의 단점인 측풍을 맞을 경우 차가 밀리는 현상을 보조하는 기능, 사각지대 어시스트 레이더 등을 기본 장착해 최첨단 안전사양을 적용했고 승객의 지루함을 덜어줄 최신 모니터와 럭셔리 시트, 방진과 방음의 강화 등 편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통요지에 위치한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 오픈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벤츠만의 로드 이피시언시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교통뉴스 8월 셋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94회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대전지 유성구 이성근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